암세포가 일단 뭐 어떻게 뭐 하나가 생겼다고 이제 치자고요. 암세포가 하나가 생겼는데 아니 얘가 어떻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 암에 대해서 면역이 중요한 거를 조금씩 얘기하는 질문을 딱 훅 던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들어와. 이 면역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면역이요? 네, 여기 순간에. 우리가 요즘에 실험을 하다 보면은요, 뭐 암세포를 뭐 딱 하나 달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수의 암세포를 이렇게 어떤 뭐 실험용 생쥐에 넣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 말씀드린 단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이렇게 돼서 암이 금방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생겨요. 저절로 없어져요. 오히려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연구하다 예. 보니까 예.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역이라고 그러면은 네. 먼저 암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상태.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암이 먼저 떠오르진 않죠. 절대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맞죠. 예. 면역이라는 거를 뭔가를 공격해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면역이 남을 공격해야 되니 나를 공격해야 되니? 라고 남을 한다면 공격해야 되는데? 남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셀프랑 논 셀프, 자기랑 그렇죠. 비자기를 구분하는 게 거. 면역계의 제일 중요한. 근데 암을 생각하면은요, 약간 비슷한 말장난 같지만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에요. 나와 남의 구분이랑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은 그렇죠. 생각해보면 암세포는 굳이 따지면 남은 아니고. 내 거죠, 내 건데 내게 약간 바뀌었어요. 아까 돌연변이. 그래서 사실 처음에 면역학자들은 연구할 때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구적인 면역학자가 아마도 이제 이 면역이 암세포를 제어하고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 가설의 이름이 면역 경비 가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늘 감시하고 늘 경비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예언자가 누구셨어요? 그 프랭크 맥팔레인 버넷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예요. 호주에. 그분이 196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적으로 받았는데 면역학의 기초 원리를 한 걸로 받았는데 실제로 암세포가 한두 개 생겨도 아마 바로 암 환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암 걸린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언젠간 또 암세포가 하나가 됐는데 좀 그때 재걸려고 하다가 좀 안 됐어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했는데 10개가 됐는데 그때 면역세포가 와서 재걸해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살아오면서 제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나도 모르는 암세포와 이미 전쟁을 벌였었던 적이 너무 많다라는 있을 거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후에 이것이 많은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가 이런 거죠. 에이즈 같은 질병 같은 경우 면역이 결핍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HIV에 걸렸다고 다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닌데.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HIV에 걸려서 옛날 치료제가 없을 때 에이즈가 말기가 돼가지고 자기 면역이 다 망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면역이. 아까 면역 경비 가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또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장기 이식 받는 분들 계세요. 주위에.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하나씩 조금씩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심하게 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암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역이 암세포도 일단 모니터링을 다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새롭게 알게 된 현대 면역학의 그 무장한 그 지식으로 암을 이제 면역으로 치료해봐야겠다. 40년 동안 이 암을 면역으로 치료하겠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본물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쥐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암을 면역으로 치료했다는 논문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생쥐는 치료했는데. 생쥐만 그랬고 환자한테 들어가면 다 족족 실패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 여기 이제 지금부터가 아니 2013, 14년부터 이제 성공 스토리입니다. 얼마 안 됐다. 진짜 좋은 정보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봤어요. 네. 우리가 면역 경비 가설대로 본다면은 감시 가설대로 본다면은 면역은 원래는 충분히 강하면 암세포를 제거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왜 이 면역 세포들이 왜 힘을 못 발휘할까? 근데 거기서 그 힌트가 처음 나온 거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PD1이라는 분자가 나와야 되는데 PD1? 네, 분자 이름인데 암세포는 늘 PDL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요. 암세포이다 면역세포는
PD-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PD는 같은 성씨. 서로 이제 같은 성씨죠. 예. 그러니까 이대항에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암세포, 여기 면역세포. 친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단백질과 단백질이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암세포가 얘한테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어. 억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못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빡세게 그러지 마. 이렇게 돼서 힘이 빠진 T세포를 탈진 T세포라고 합니다. 탈진. 바로 딱 느낌이 오네요. T세포가 탈진했다. 오히려 암세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탈진을 시킨 꼬셔가지고 거죠. 탈진을 예. 시켰다. 기빨리게 했다. 그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요. 예. 다시 이렇게 악수를 해보죠. 회사들이 뭐 어떤 걸 했느냐. 요 악수를 못하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끊어요. 손을 띄게 하는. 가운데에다 뭐 놓은 거 잡을 수 없는 막 발 같은 거를 만든 벽 같은 걸 아니면 가시가 있는 공 같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 어느 쪽 손을 막는 거예요? 암세포 쪽을 막아요? 아니면 정상세포 그것도요. 막아요?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붙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일단 악수만 못하면 되니까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못. 한쪽에다가 가시도를 붙이는구나. 근데 둘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뭘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악수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진짜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 기가 안 빨리는구나. 걔가 이렇게 커지니까 암세포는 그걸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쿠션. 약들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아, 그래요. 옥티로 같은 게. 면역 관문 억제제. 관문은 문의 그 관문. 그래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 좀 약간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 커뮤니티나 일반인들에서는 이거를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관문 빼고. 예, 그냥 면역 항암제. 쉽잖아요. 그래서 면역 예, 항암제. 예.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건 암 백신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처음으로 면역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한 첫 번째 사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특정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을 좀 쓰고 있어요. 어떤 암입니까? 궁금해서. 좀 폐암, 폐암. 폐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장암도 쓰고요, 신장, 간암도 간암. 쓰고요, 그다음에 흑색종도 쓰고요. 피부병. 아유 많아요. 예. 몇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기 뭐 1기, 2기, 3기, 4기 있듯이 네. 말기에도 써도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데프콘님 왜 다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 공부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공부는 안 합니다. 여기 딱 비워가지고 와요. 그래야 잘 들어와요. 아 근데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4기 말기 암 환자는 완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드물게라도 완치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요? 예. 근데 아예 완치요?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까지 나오고. 근데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에서는 이제 이게 암이 없어집니다. 진짜 신기해. 이거는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패러다임의 변환이었어요. 야, 너무 이런 사람 본 특별하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이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 미국에 한 분, 일본에 한 분. 그 미국 분. 그 사람이 짐 앨리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기억에 2016년인가 그때 대한면역학회에서 연자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원리 발견해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맞은 암 환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 환자가 이게 마침 이쪽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암이요. 근데 너무 놀랐던 거. 그 약을 썼는데 이게 완전 정상. 진짜로요? 근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좀 더 오래 더 오래 사신 거죠. 2015년에 제가 한 7월인가 8월 여름이었거든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악성 흑색종이 있는데 이게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이다. We had an MRI of my head and neck, and it showed up that it was already in 4 places in my brain. Now I feel, you know, that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worship, and I'll be prepared for anything that comes. 근데 12월에 다시 기자회견 했어요. 나 다 났지롱. 진짜로요? Welcome to all of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not only the help for the Carter Center, but for your many messages you've sent me lately since I announced that I have an illness. I'm getting treated for it pretty well. 근데 사실 이 암 치료의 역사가 그 주류 우리 소위 말하는 1세대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잖아요. 1세대는 뭐였죠? 저기 항암을 전문가가 화학물질로 있습니다. 예. 보통 치료를 항암제. 했고요. 항암제. 암의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분열해서 늘어나는 거고 예, 예.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던 DNA나 이런 걸 복제하면서 늘어나니까
제일 확실한 건 DNA 복제 기능을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면 당연히 암은 늘어나지 못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특히 분열이 빠른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위장이나 이런 데는 또 탈모들 다 더 날아가죠. 손상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아,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는 거를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구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나 손톱 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증식을 하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부작용. 머리 빠지고 구역질하는 거는 위장관의 상피가 재생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좀 고생 많이들 하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받는 거. 이제 그런 이제 항암 치료가 있는 거고요. 항암제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빠르게 죽이는 그게 이제 1세대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면역이랑 무관한 건데 또 다른 방식의 연구에서 나온 게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 표적항암제 말 자체가 이제 딱 예. 표적만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전신을 약을 넣어주더라도 딱 암세포만 가서 딱 해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적 항암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다 모든 다른 데 쓰는 건 그래요. 아니고요. 암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폐암 중에 어떤 종류의 폐암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표적 항암제가 이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2세대. 2세대 예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 항암제를 3세대라고 할 때쯤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는 겁니다.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게 지금 가장 최신 기술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개념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신개념이죠. 너무- 그러니까 약을 주더라도 약간 이 약이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쿠션. 그러니까 이게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벽을 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 옛날 항암제였는데 이거는 항암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죽이는 거죠. 어쨌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전쟁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면역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딱 공격하지 주위의 정상세포는 공격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왜 좋냐 하면은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해요. 그 암세포만 딱 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작을까요? 클까요? 너무 작죠. 굉장히 작아요. 예. 이제까지 사실 모든 치료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보통 있잖아요. 항암제도 그랬고 모든 게 뭐 약이니 독이니 그런 면이 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들은 거 보면은 이건 면역을 이용하니까 어떠한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거 그런가요? 혁명이야 진짜. 예. 혁명이에요. 자, 그런데 부작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암에 비하면 항암제에 굉장히 비하면 예, 적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 부작용이 뭔지 예상할 수 있으세요. 자가 면역. 저기 맞아요. 자가면역처럼? 역시 우리 교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면역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장이 좀 잘 생겨요. 날뛰는 수도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면 암 환자가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데 자가 면역장이 좀 생기는 거는 아이고. 오히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수 있죠. 아이고, 너무 이거 그래서 괜찮아. 여기서도 이렇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에 좀 많은 암이긴 그렇죠. 한데 피부 이건 뭐냐면은 우리 피부를 약간 까맣게 뭐 태울 때 하는 그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멜라노사이트라는 그거의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 악성 흑색종 암 환자에서 이 면역 항암제를 쓰잖아요. 성공적으로 암수 다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백반증이 생겨요. 내 정상적인 멜라닌 그 세포까지 죽여서 이제 피부가 하얘지는. 여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면역이니까 막 혹시 뭐 알비노처럼 그러니까 전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암이 여기 있어도 여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색소는, 세포는. 예.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것이 생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약을 빨리 끊어요. 이제 그 의사들이 끊는데 여기 또 이제 희한한 게 있어요. 면역이라는 거는 다른 약들은 약을 줄 때만 효과가 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어떤 사람들은 약을 끊어도 효과가 계속 나타나요. 면역세포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끊었는데 암세포는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래서 거죠. 그냥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경우도 이 약도 끊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 면역 관문 억제제. 맞습니다. 면역을 이용한 걸로 처음 성공한 거다. 네네. 그게 한 10년 전 얘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